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세법 개정안, 언제나 핫한 주제에 해당하죠. 2023년 11월 30일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의결된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지난 9월에 발표하였던 세법 개정안 대비해서 달라진 주요 수정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는 고가주택, 기존 시가 12억 원 초과되는 2주택 보유자의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대상 자체가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개정안에서 확대가 되었는데요. 3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다 보니 고가주택을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비해서 3주택자가 좀 불리한 부분에 해당을 하겠다. 고가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가 12억 초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고가주택 12억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3주택보다 훨씬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개정안이 확대되어서 과세 형평을 제고했다. 그래서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6년부터 시행을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개정된 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녀 세액 공제에 확대되었다. 소득세법에 해당을 하고요. 적용 대상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것, 그리고 공제 세액은 연간 한도에서 한 명은 15만 원 해주고요. 두 명이 있으면 30만 원. 세 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30만 원 플러스해서 2명 초과되는 한 명당 30만 원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정안이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에 대해서도 이 공제를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있으신 분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긴장하시고 내년에 잘 적용받을 수 있게 바라겠고요. 자녀들에게도 출산을 좀 장려하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는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시기의 유예 관련한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대표님들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부분에 해당을 할 텐데요.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해서요. 원천징수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는 매월 제출하고요.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반기에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2024년부터는 매월 제출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2026년 시행하는 걸로 2년이 유예됐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으로 이제 바로 빠르게 넘어가 보시면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계산 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용도 변경이 일어나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9월 달에 나온 정부안은 아래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 보유 기간에 대해서 일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도 변경일로부터 양도일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정부안이 나왔었는데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1하고 2 중에서 맥스로 가는 규정이 1 더하기 2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1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플러스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한 40% 공제까지만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1번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이 나오는데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1 플러스 2를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는 부분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부안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사실에 해당하는데요. 첫 번째는 증여자는 직계존속에 해당할 것, 그리고 공제 한도는 1억 원에 해당할 것, 세 번째로는 혼인신고일 이전에 2년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기간 동안에 증여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정안이 여기에서 조금 더 해줘서 기존에 이제 결혼했는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못 받는 분들도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공제를 해주겠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 해준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역시나 증여자는 직계존속, 그리고 공제 한도는 1억 원, 그리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일어나게 되면 1억 원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통합공제 한도라고 했어요. 혼인증여재산 공제하고 출산증여재산 공제의 합계액은 1억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 연도에 혼인도 하고 출산까지 해버리면 더블로 2억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합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원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출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조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등을 증여받았을 때의 대상이 되고요. 특례 한도는 업력이 10년 이상이 된 분들은 300억까지, 업력이 20년 이상인 분들은 400억, 업력이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600억까지 특례 한도가 적용되고요. 기본공제 10억 원을 빼주기 때문에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율은 10%가 적용이 됩니다. 단 3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라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지 300억이 아니라 120억 초과분에 대해서 20%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수정안이 바뀌었고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에서 15년으로 바뀌었고요. 증여 신청 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 규정에 대해서는 잘 살피고 적용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녹아 있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보시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의 연장 조특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을 해주겠다. 감면율은 10년 동안에 50%씩 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 외국인 기술자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생겼는데, 적용 기한이 2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소안에 이제 나왔었는데, 이거 너무 길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 12월 31일자로 단축이 되었다. 이렇게 수정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특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9%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6에서 45%까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해서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해, 이렇게 좀 특례를 주고 있고요. 대신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는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리하게 보이게 되는 부분인 거고, 단일세율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적용 기한은 국내 근무 시작일로부터 20년간 해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또한 적용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 기존에 안이 나왔었는데 좀 길다라고 판단이 됐나 보죠. 26년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하겠다. 조특법 개정안에 해당하고요. 조합 등의 예탁금이라든지 출자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받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 대상자는 조합 등, 조합원,
회원 및 준조합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조합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소득은 예탁금,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해당하는데 예탁금은 3천만 원 한도에서 적용하고 있고 출자금은 1천만 원 한도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보시게 되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2026년 동안에는 5% 조율로 분리과세 하겠다 이 내용인 거고요. 27년도에는 9%로 분리과세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금 1천만 원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래서 수정안에서는 출자금도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한 배당으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되었다. 조투법 개정안에 해당하고요. 대상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이렇게 대상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총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되었다. 좋은 소식에 해당하겠죠. 공제율은 월세액의 15% 및 17% 해주겠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17%까지도 해주겠다. 이런 규정에 해당하고요.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년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도입이 되겠습니다. 조투법 개정안에 해당하고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되었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주택 및 농어촌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될 때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의 조건은 1, 2, 3번의 내용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동에 소재할 것. 단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되어야 된다. 뭐 한옥은 4억 원 이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2003년 8월부터 2025년 12월 동안에 취득해야 된다. 농어촌 주택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농어촌 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되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에 해당하게 되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히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조금 더 확대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에 유예되었다. 적용기간이 최초에는 24년도에서 25년도까지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이 26년에서 27년까지 적용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 지원 업종 여건에 대해서 상향하였다.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정부 안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 시에 세액 감면을 해주겠다. 감면 대상은 2년 이상 경영한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감면을 해주겠다.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해 줄 것이고요. 첫 번째는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7년 동안 100%, 3년 플러스 3년 동안은 50%, 한 10년 정도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에 해당하고요. 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3년 동안 100% 플러스 2년 동안은 50% 이렇게 적용해 주고 관세에 대해서는 완전 복귀는 5년 동안 100%, 부분 복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50% 해주겠다는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완전 복귀를 하는 것은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해야 된다는 거고요. 부분 복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부분을 해당하겠습니다. 업종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겠다. 이렇게 정면은 나왔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업종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겠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와 동일하게 갈 것이고요. 유통기업 관련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확인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24년도에 신용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소비 촉진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보고 있고요.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제율은 결제 수단 및 대상별로 차등해서 아주 복잡하게 지급하고 있네요. 신용카드 쓰셨다 그러면 15% 공제 준다는 내용이 있고요.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공제율은 30%, 그리고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까지 30%까지 공제해 주고요. 2023년도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40%까지 해주겠다 이런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전통시장도 40%, 대중교통도 40%. 그러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3번에 있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관람한 부분에 해당하겠죠. 이 부분이 확대가 된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6번 항목에 보시면 24년도 동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3년도에 대비해서 105%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또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한도는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기본 한도로 주고 있고요. 7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 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관련해서는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이렇게 두고 있고요. 도서공연에 대해서는 왜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7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한도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 한도가 24년 증가분에 해당하는 게 또 추가적으로 신설이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급여에 상관없이 100만 원에 대해서 한도를 두고 해주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적용 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 해주기 때문에 25년도까지 신용카드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도 세금을 절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도 좀 많아 보였는데요. 대표님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중요하신 내용들로만 좀 추려서 남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